사회에 만연한 공공성 결핍 현상이 이거 문제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것으로 사회적 쟁점이 있대. 어떤 게 있을까? 공공성 결핍되어 가고 있다. 아니야. 그렇지 않지. 공공성 결핍이 되어가고 있어. 그래, 인정. 원인이 이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이거지. 공공성 결핍 현상이 있어. 아, 이게 문제지. 해결책은 이거야. 아니지. 해결책은 저거야. 이런 것들로 확인할 수가 있다. 공공성 결핍 현상은 개인을 사회와 독립된 별개의 존재자, 경제적 효용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로 보는 경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이쿠야, 말이 엄청 길지만 공공성 결핍 현상은 누구냐? 개인을 합리적 존재로 보는 경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을 합리적 존재로 보는 경향이 강하면 공공성 결핍될 거예요. 개인을 경제적 효용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는 경향은 끊임없이 야, 사회 같이 사는 거 공공성 됐어. 개나 줘버려. 너나 나 혼자만 잘 살면 돼. 개인에게 자신의 경제적 효용 가치를 높일 것을 요구한다. 네가 비싼 사랑이 돼야 돼. 이러한 경향은 공존이나 연대와 같은 공적 가치의 기반을 개인적 생존을 위한 경쟁으로 대체하면서 얘를 요걸로 바꾸면서 공공성을 약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문제네, 이거는.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와 사회의 역할에 주목하는 공공성 담론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락 뭐 나와야 돼요? 공공성 담론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풀어서 나오면 되겠지. 공공성에 대해 높아진 관심은 공공성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자, 우리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 그 전에 공공성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정리할까? 좋아.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을 정리해 놓으면 어떤 게 공공적인 거니? 1. 국가 또는 정부와 관련된 게 공공성이지. 정당한 권력을 소유한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가 공공성을 갖는다라는 거야. 정부가 하는 일, 국가가 하는 일이면 공공성이 있겠지. 정부 기관은 합법적 혹은 공적인 권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정부 기관과 관계된 것으로서의 공공성의 개념에는 국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제, 권력, 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공공성이 뭐야? 국가, 정부와 관계된 거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강제, 권력, 의무도 포함하는 거겠네? 뭐 그렇지 뭐. 물론 국가 또는 정부의 모든 행위가 공공성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독재자들 있잖아. 하지만 국가 또는 정부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국가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 전반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어서 공공성의 핵심 개념인 거야. 공공성의 핵심 개념 뭐야? 국가 또는 정부와 관련된 것. 그 다음, 나는 공공성에 공익이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고 봐. 공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광의,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서의 공익은 사회 전반의 이익을 나타내는데 광의의 개념으론 사회 전반의 이익. 사회의 이익이 되는 게 뭐야? 정의, 평등 등 가치적인 요소. 반면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공익은 사회의 전반의 경제적 이익이지. 공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사회 전반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다라는 거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경우 공익은 공공복리의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다. 공공복리. 공공복리는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이며, 공공복리라는 건 이익이구나. 공개적 차원에서 확인되는 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다. 공개가 되고 확인이 되는 이익이구나. 공익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이익이야. 그래서 공공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라고 할 수가 있지. 바로 뒤에 A 묶여 있는 거 넘어가야 하지만 얼마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냥 좀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공공성이란 뭘까? 세 번째, 나는 접근성이라고 봐. 뭐에 대한 접근성? 공공재 혹은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성.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야지. 얼마나 잘 개방되고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정치적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 나는 이것도 접근성이라고 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인 거지. 이 접근성에는 자원에 대한 접근성 뿐만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지칭하는 거야. 알 권리의 보장은 단순히 정보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단순히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괄호 사회 구성원들의 정보와 관련된 문제에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해. 뭐뭐가 아니라 뭐뭐야. 글 쓴 사람이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 별표지. 어떤 식으로든 보기에 나와 있을 것이다. 이제 A에 들어가는 것으로 물어볼게요. A는 공익이라고 했고 가치적인 요소, 경제적 이익 두 가지로 나눠놨네. 뒤에 나와 있는 9번 보러 갑시다. 이 글을 다 읽어보았는데 읽고 난 후에 느낀 점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저는 지금까지 공익은 공동의 이익, 경제적 이득만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윗글을 통해 공익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어요. 공익의 다양한 의미, 가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공익에 대해 관련된 추가 자료를 조사해서 그 의미를 더 자세하게 정리해야겠어요. 네. 글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 함께 살펴보면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A에 나타난 공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공익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학설은 실체설과 과정설로 나눠집니다. 실체설은 공동체를 그 자체의 공공의지와 집단적 속성을 지닌 하나의 실체로 보고 공익은 단순한 사익의 집합이 아니라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실체적 개념입니다. 너의 이익, 나의 이익을 합친 게 공익이 아니라 따로 그 개념이 있어. 실체설은 공익이 선언적으로 존재한다. 사람들이 모이기 전부터, 집단을 이루기 전부터 공익이란 개념은 있어. 공공선, 평등, 정의 등을 공익으로 취급을 했지. 반면 과정설은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어. 사익이 먼저야. 공익이란 사익의 총합이거나 상충되는 이익을 가진 집단들이 공익이란 상호 조정을 걸친 균형 상태야. 그러니까 공익은 사익의 총합이니까 공익이 사익의 총합보다 더 클 수는 없겠네? 그렇죠? 실체설에 따르면 A에 언급된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공익을 포함하는 가치적 요소. 예를 들면 뭐 있어요? 공공성, 평등, 정의, 선언적으로 존재한다. 선언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 있나? 여기 있었네. 선언적으로 존재한다. 실체설에 따르면 A의 공공성으로서의 공익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초월해서, 그렇지, 사회가 추구하는 이익인 거야. 사회가 추구하는 거야. 맞는 얘기지. 실체설에 따르면 A에서 설명한 경제적 이익으로서의 공익은, 경제적 이익으로서의 공익?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추구한 각자의 이익이 균형을 이룰 때 경제적 이익이라는 건 추구하는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상호 조정 과정을 거쳐 균형 상태에 이릅니다. 이거는 과정설이지. 3번.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에 따르는 이야기인 거죠. 대충 읽었으면 다 맞는 얘기 하는구만 이라고 볼 수 있었네. 과정설에 따르면 A에서 제시한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공익.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공익은 뭐예요? 경제적 이익이지.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공익은 경제적 이익. 사회 구성원들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의 총합, 공익을 초월할 수가 없겠군. 괜찮죠? 과정에 따르면 A의 공개적 차원에서 확인된 공공복리와 상충되는 이익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상호 조정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다. 그렇지. 과정설에 의하면 상충되는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상충되는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조정을 통해 얻은 균형 상태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앞으로 다시 넘어오죠. 나달락보러 갈게요. 사실은 8에 1, 2, 3 지워놓고 오셔야 해요. 이렇게. 그리고 7에서도 가 한번 보고 와야 되고, 그래서 가만 보고서도 이 문제는 재수 좋게 7, 8, 9 다 지울 수 있었을 겁니다. 확인해보죠. 공공성은 공동체 구성원들과 더불어 사는 삶의 번영을 유지하기에 마련된 공적 영역과 구성원들 개인의 자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사적 영역의 관계에 따라 위상이 달라집니다. 어이쿠, 공공성은 누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에 따라 위상이 달라진다. 공적 영역을 강조하면 공공성 강조 되겠고, 사적 영역을 강조하면 공공성 강조하는 게 떨어지겠지. 공공성 담론은 기본적으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성격, 범위, 관계에 초점을 마른다. 자, 여러분, 공공성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하면 성격과 범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공공성에 대한 담론은 역사적, 사회적으로 다르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면 공공성에 대한 개념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해왔어요. 이거지. 서양의 전통적 사상에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고대 그리스 폴리스 공동체에서도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폴리스 공동체에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엄격하게 나눠놨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공적 영역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시민만 참여할 수 있었고, 참여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네? 예를 들면 누굴까? 노예 같은 사람들이겠지. 이들은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5세기 그리스 지도자 페리클레스는 시민의 자유를 존중하고 사회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적 영역에 참여하면 그것이 바로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반면 가계로 대표되는 사적 영역은 집, 공적인 영역에 비해 인정받지 못했다. 시민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담당했고 주로 생산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노동의 영역으로 인식이 되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공적 영역, 사적 영역을 어떻게 생각했어? 공적 영역이 우월하다고, 정당하다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에서
공적 영역의 우월성을 인정받는 경향은 고대 그리스를 넘어 중세에도 이어집니다. 중세 사회에서도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는 건 영예로운 일이고, 공적인 영역은 영예로운 일이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것으로 인식되어서 공공성의 가치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두 번째 딸랑 옆에다가는 이 정도 쓸 수 있겠는데요. 뭐라고? 고대 그리스와 중세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에 비해서 우월하다. 이렇게. 하지만 중세에서 근대로 전환되면서 냄새가 나는데 근대에서 근대로 전환되면서 일단 냄새가 나는 포인트는 두 개지. 첫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구나. 통시적 관점에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구나. 근대에서는 공적인 영역이 우월한 게 바뀌겠구나. 공적 영역을 우월한 것으로 보던 관점이 변했었다. 근대에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구분이 됐어? 구분은 했어. 근대의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을 신과 국가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존재이자 개인은 자유로운 존재예요. 자신의 이성을 활용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살 수 있어. 근대에 형성되기 시작한 자본주의 체계로 인해서 이윤 추구는 중요하고 정당해. 그러면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하는 행동도 중요하고 정당해. 이윤 추구를 위해 사적 권리의 보장이 필수적이었고, 이를 위해 사적 영역이 확대되고 정당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었다. 대충 순서는 이래요. 사적 권리의 보장이 필수였기 때문에 사적 영역이 정당화되고 확장이 되었고, 이러한 걸 바탕으로 이윤 추구는 정당한 행위가 되었다. 근대 사회에서는 공적 영역이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권리를 보호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영역에 한정이 되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달랐지만 공적 영역은 사적 영역을 보호하는 일만 하면 된다. 니들이 우리한테 뭐 시키거나 원하지 마. 이거네.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근대 자유주의자들은 공적 영역, 니들 사적 영역으로 침범하면 안 돼. 사적 영역의 침범을 경계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강화를 외치고 공적 영역 너는 최소한만 해라. 이러한 자유주의 논리에 따르면 이 위에 나타나 있는 게 전부 다 자유주의 논리지. 공공성은 강화되어야 할 게 아니라 약화되어야 하는 가치다. 그러니까 근대의 자유주의 논리에 따르면 공적 영역은 약화가 되고 사적 영역은 중요시되고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훨씬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공공성은 약화가 됩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대립적 관계의 근저에는 정당성의 문제가 있다. 야, 이게 중요한 건지 이게 더 중요한 건지 중요한 애한테는 정당성이 있다라는 거지. 뭐가 더 정당하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은 어떤 영역이 더 좋은가, 가치 있는가와 같은 가치의 문제와 연결이 된다. 가치의 문제와 연결이 된다. 그거를 공정당성이라고 이야기한 거지. 이러한 대립적 관계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성격 및 범위에 영향을 끼쳐 시대에 따라 공공성의 위상성이 다르게 평가가 되어 온 겁니다. 누가 더 정당하냐? 공공성이 더 공적 생활이 더 정당하지. 오케이. 그러면 공공성 강화. 사적 영역이 더 중요한 거지. 오케이. 사적 영역 승. 자유롭게 행동하라. 됐을까요? 나머지 문제 푸는데 5분 드릴게요. 시작!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없어.
공공성 결핍 현상을 역사적 배경 없어. 공공성 담론의 주요 초점을 제시하면서 주요 초점 뭐? 공적 영역이 중요하냐, 사적 영역이 중요하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서로 대립에 대해서 공공성에 대한 인식 양상의 변천을 고대 그리스, 중세, 근대에 걸쳐서 얘기했네. 3번 빠짐없이 정답. 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유형을 제시한 거 없어. 사회적 기능에 의의 없지. 가와 나는 모두 공공성이 사회에 수용되는 과정? 아니요. 이미 수용되어 있는데 강화되냐 약화되냐 문제지. 답은 3번. 옆에 7번 보러 갈게요. 생존을 위한 경쟁을 강조하다 보니 개인의 사적 영역을 중시하게 되었고 사적 영역을 중시하다 보니 공공성이 약화되었다. 맞지? 국가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부의 강제적 행위에도 공공성의 의미가 드러나 있다. 공공성의 의미 1, 2, 3 중에 공공성 1번이었었네? 2번 맞고. 알 권리에 대한 보장은 마지막이죠. 정보와 관련된 공적 문제를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 어우 좋아. 4번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는 공공성의 위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얘가 강조되면 공공성 강조될 거고 사적 영역이 강조가 되면 공공성의 위상 떨어질 거고 답은 5번이죠. 공공성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대립관계에서 둘이 싸우지 마 이거야? 아니지. 정당성에 관해서 생각이 바뀌는 거지. 너네 둘이 싸우지 마 아니죠. 그래서 답은 5번. 다음 페이지 10번 보러 갈게요. 기억을 바탕으로, 기억 뭐예요? 공공성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이네. 아, 공공성하고 관련이 돼서, 아까 공공성하고 관련돼서 본문에 1, 2, 3이라고 체크해 놨었던 거 걔네들이지. A는 고대 그리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B는 근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가장 적절한 거 찾기. 그리스에서는 국가 권력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생산적 활동의 영역, 이거 사적 영역이지.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에 포함하려고 했다? 그럴 리가. 고대 그리스에서는 걔네들을 철저히 분리하려고 했지. 1번 탈락. A의 공적 영역은 모든 사회 구성에게서 공공성으로서의 접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답. 왜? 공적 영역은 누구에게만? 시민에게만 허락되었으니까. 그러니까 2번 맞는 얘기지. 3번. 근대에는 국가 전반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식을 우선시해서 개인의 알 권리를 중요하게 간주했다. 알 권리 중요하게 간주되었다도 없고 근대에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중요시 여긴 것이. 3번 틀리죠. 근대에는 국가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또는 정부의 모든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한 게 아니라 야, 니들 국가 또는 정부의 행위 뭐라고 주장했어요? 최소화해라 라고 주장했지. 인정한 게 아니라. 근대에는 구성원들이 공공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공성 가치 강화? 그럴 리가. 내가 잘 할 수 있게 니들은 그것만 잘 봐줘라 이거죠. 다음 11번. 니은에 대한 이해. 니은은 나의 세 번째 단락에 나타나 있는 자유주의의 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유주의의 논리에 따르면 공공성은 어떻게 될까? 강화되나? 아니죠. 공공성은 약화되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공적 영역의 역할. 그렇지. 이거를 위해서 니들은 보장이나 할 수 있게 잘 옆에서 보조나 해라. 공적, 왜? 이거 맞아요? 1번? 틀려요. 맞아? 잠깐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역할을 강조했다. 맞지? 땡큐. 니들은 이것만 지키기 위해서 해라. 끼어들 생각 말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면서 오케이. 공적 영역의 역할을 최소화해라. 그렇지. 이윤 추구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윤 추구를 위한 사적 권리 보장하라. 보장하라. 개인을 자신의 이성을 활용한 존재, 신과 국가로의 속박에서 벗어난 개인은 자유로운 존재. 맞죠? 5번이네. 자본주의 체제의 형성에 따라 공공성의 가치 약화를 우려한다? 아니요. 오히려 공공성이 가치 약화. 공공성을 위한 주체적 역할? 그럴 리가. 사적 이익을 위한. 개인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한 거지. 그래서 5번 틀리고. 다음 페이지 12번. 중세사회와 보기에 나타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를 비교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동양의 고대 사회에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개념은 대립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동양의 고대 사회에서는 대립적 차원이었다. 공적 영역은 여럿이 함께 도덕적으로 옳은 것. 이에 비해서 사적 영역은 일반 사람들, 욕심이나 이해관계, 부정적인 것. 여럿이 함께라는 말은 공적인 의미는 재화 등을 여럿이 함께 나누어 갖는 공평한 분배, 공적 역할로 확대. 하지만 동양의 중세사회에서는 대립적 차원보다는 윤리적 차원에서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특징을 더 강조했습니다. 동양의 중세사회에서는 어디가 있냐? 대립적 차원보다 윤리적 정당성 차원에서 개념을 강조했다. 윤리적 정당성 확보에 따라서 공적 영역, 사적 영역이 특정이 구별이 되는 것이 정당성이 있으면 공적 영역, 정당성이 없으면 사적 영역.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비록 개인의 말이나 행동이라도 윤리적으로 정당하면 그건 공적 영역의 특성이다.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동양의 고대 사회와 동양의 중세 사회를 또 구분해 놨던 거네요. 밑에 1번 적절한 것 찾기. 서양의 중세와 동양의 고대 사회에서는 공적 영역, 사적 영역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 아니요. 얘네들은 구분했고요. 고대 사회에서는 대립적 차원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얘네들도 구분한 거지. 그러니까 둘 다 구분하는 거죠. 달라. 서양의 중세 사회와 동양의 고대 사회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에서 공적 영역이 정당화되었다. 공적 영역을 강조했다. 맞는 말이지. 서양의 중세사회와 동양의 고대사회에서는 공평한 분배라는 공적 역할의 확대가 관계를 유발했다. 공적 어디가 있어? 공평한 분배라는 게 여기에서 중요해? 둘 다 안 중요하지. 서양의 중세와 동양의 중세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에서 사적 영역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대한다. 여기에서는 공적 영역을 강조하는 거죠. 동양의 중세 사회에서는 사적 영역도 공적 사회, 공적 영역이 될 수 있다지. 그걸 정당성을 확대하는 건 아니지. 5번. 서양의 중세와 동양의 중세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에서 공적 영역에 대한 사적 영역의 지위가 고정되어 있다. 동양의 중세 사회에서는 윤리적이기만 하면 사적인 말도 공적 영역이 된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5번 탈락. 답은 2번. 됐을까요? 오케이.